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안 위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국내 사물 인터넷 보안 기술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동전의 앞뒤면처럼 해킹 위협도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지금 사물 인터넷 기기를 이용한 해킹 수법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일단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기존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과 연결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해커들은 일단 인터넷과 연결되기만 하면 해킹은 하지 못할 시스템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자동차라든가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해킹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해킹 수법이 사실은 어떤 기존의 어떤 컴퓨터 해킹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실제로 자동차 해킹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이론 제시가 됐었고요. 최근 국제 해킹 대회에서는 실제 차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실내 도찰이나 해적 방송 내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2013년에 국제 해킹 대회에서 시연된 적이 있습니다. 예. 또한 이렇게 심장병 환자들이 이제 많이 하고 다니시는 심박 조율기도 또 예외는 아니라서요. 예. 2012년에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원격으로 심박 조율기를 통해서 전기 충격을 심장에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시연된 적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의료기기나 어떤 이런 항공 시스템에 대한 해킹도 많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터넷 연결만 돼 있으면 해킹 못할 게 없다는 말이 실제로 와닿는 그런 사례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커지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제품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사물 인터넷 보안 기술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제품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 보통 1, 2년마다 제품을 바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스마트 TV라든가 자동차, 냉장고 이런 것들은 교체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품이 설치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설계 당시부터 보안을 고려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안 내재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업체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모델을 양산해내는 그런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보안을 좀 신경 써서 만드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취약점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고치면 좋은데 그때마다 좀 이렇게 땜빵식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만든다라는 근본적인 원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속도도 조금 상대적으로 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죠. 무엇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행히도 최근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서요. 예.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특히 종합계획에 따르면 4대 분야, 즉 가전, 에너지, 그다음에 의료, 자동차 이 4개의 분야를 중요 분야로 일단 선점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보안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보안 전문가들이 정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놓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사고가 터진 후에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보안 정책에서 가장 먼저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를 만드는 대기업이 있단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스마트 가전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이런 대기업들이 동참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생산 라인에서부터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보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스마트 가전이나 이런 자동차 이런 부분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대기업들이 이런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보안에 좀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네. 정부는 이런 대기업들을 좀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좀 당근을 줘야 될까 이런 면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왜 이 보안적인 문제에서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까? 뭐 금액적인 문제인가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스마트 TV 관련해서 보안 취약점을 발표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때 이제 해당 대기업에서 오셔서 이런 것을 어떻게 고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때 대기업 반응은 뭐였냐면 저희가 1년 안에 몇 개 모델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임시방편을 일단 빨리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네. 현재 대기업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대기업들 생산 시스템 자체가 정해진 기간에 다량의 모델을 생산해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이런 데서부터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산 라인 자체에서부터 좀 보안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공급자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최선의 보안 방법은 무엇일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사용자들이 뭐 여러 가지를 신경 쓸 수는 없고요. 일단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모든 사물 인터넷에서 중심이 되는 건 인터넷 공유기입니다. 예. 모든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무선으로 움직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무선 공유기의 보안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무선 공유기 보안 관리라는 건 뭐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그 무선 공유기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좀 자주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이 무선 공유기 보안 관리 주셨습니다만 공공장소에서의 그런 네. 안전 보안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다양한 사례 보셨는데 3월 인터넷까지 이렇게 해킹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 그 영화 터미네이터죠. 터미네이터가 자동차, 뭐 신호등, 비행기, 각종 기계 시스템에 접속해서 마음대로 조정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저도 딱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네. 이 사물 인터넷의 보안 곧바로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인식으로 좀 확고하게 구축돼야겠습니다.